네, 나는 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나는 솔로는 지금 노총각 노처녀 특집인데, 주로 연상연하 커플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나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남성분들이 주로 88년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는 정숙님에 대한 논란, 완전히 통편집을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이 제작진분들이 편집을 정말 잘해서, 정말 있었나? 출연했었나? 싶을 정도로 안 느껴지게 물 흐르듯 방송이 나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나와야 되고, 이런 나노솔로를 통해서 물론 뭐 얼마나 유명해지겠냐 싶겠지만,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좀 좀 진정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남성분들부터 리뷰를 해보면, 남성분들 직업 나이가 다 공개됐고 여성분들까지 다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러브라인 위주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방송에 나갈 것 같고, 일단 증권맨, 변호사, 그 다음에 영식님은 이 스티브 잡스를 따라한 그런 패션을 하셔가지고 자기소개를 하셨다. 그래서 한 분씩 리뷰를 해볼게요. 그래서 봐보면, 일단 영수님부터 볼게요. 영수님은 나이가 86년생, 39세고 서울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의도에 직장이 있다. LS증권 재직 중이시다. 그래서 학력은 연세대 졸업하셨고, 이 나는 솔로 출연 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년 전부터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주변 친한 지인들이 거의 다 결혼을 했다. 그래서 하긴 해야겠구나 해서 나왔대요. 마인드 자체도 글러먹었습니다. 이분은 어차피 짝 안 돼요. 짝 안 되지만 여자를 만나려면 일단 나누솔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라면 나누솔로를 왜 나가겠어요? 물론 유명세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진짜 짝을 찾으러 나오는 분들은 이미 한번 걸러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여성분들 남성분들 조금 잣대가 다른데, 남성분들은 보통 괜찮은 사람이면 여자들이 금방 채가요. 나이가 39세, 거의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번 걸러지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FA 시장에서 탈락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 출연하신 남성분들이 상당히 별로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 80% 이상이 별로거든요. 근데 마인드가 이런 하긴 해야겠구나 해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글러먹었다.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이에 쫓겨서 주변에서 하니까 이렇게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은 자기 주관이 확실히 서야 되고 주체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누가 시켜서 옆에서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이랑 해도 되는 마인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은요, 자기 자아가 강하지 않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나는 솔로 리뷰를 하면서 저도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내 자아가 강하면 결혼 생활이랑 안 맞아요. 힘들어요. 결혼 생활이 안 힘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랑 다르게 결혼 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자아가 강한 사람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야.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고 내 시간을 갖지 않고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배우자를 위해서, 그다음에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면 뭐 부모님을 위해서,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결혼하게 되면 직장도 뭐 거주지 같은 부분도 서로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또 육아를 하게 되면 또 한쪽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책임감이 이제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본인 스스로가 내가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인가 안 해야 될 사람인가를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을 해도 되는 마인드냐 아니냐, 이 사람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싶은 거는 사랑을 받기보다는 주고 싶은 마음이 클 때 하는 게 좋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거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만 커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인데,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하고 위하는 마음이 이게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상대가 사랑을 못 느끼고 아끼는 마음만 있으면 집착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나랑 잘 맞는 운명의 상대가 나타나면 무조건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보통 결혼 시기에 놓쳤다고 하는데 아니 인생을 30년 40년 살면서 나랑 잘 맞는 운명의 상대 만났으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맞아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39세인데 연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금 출연했다는 거는 일단 걸러졌다. 한번 FA 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탈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자기소개가 결혼해도 되는 마인드도 아니고 결혼해야 될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1화에서 반바지 입고 출연했다는 거는 일단은 본인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우선이어야 되거든요. 왜? 사랑을 줘야 되니까. 사랑을 받기보다는 주고 싶은 마음이 커야 되는데 아직 그런 마인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해야 될 시기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서 하면 안 돼요. 나이에 쫓겨서 해도 안 되고. 참 왜냐면 결혼 생활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건 보고 결혼한다 쉽지 않아요. 사랑이 있어도 어렵거든요. 사랑이 있어도 어려운데 근데 사랑이 없으면 더 어렵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부는 비밀이 없이 모든 걸 공유하고 함께하고 함께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게 부부 사이 또는 가정 내에서 비밀을 말하는 거지 남의 비밀까지 서로 공유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친구 비밀을 갖다가 와이프나 남편한테 말하면 되겠습니까?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죠. 그리고 부모님 비밀, 뭐 자식 비밀 이런 거는 지켜줘야 되지만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화합, 평화, 화평을 위해서 비밀이 없이 모든 걸 공유하고 함께하고 함께 결정해야 된다. 이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는 그래야 돼요. 근데 왜냐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비밀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하는 거니까 오해 마시고 부부는 그렇게 항상 함께 해야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분이 아버지 얘기를 하셨는데 아버지한테 비밀라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시아버지가 유교적인 분이면 요새 어떤 여성분들이 이거 듣고 시집갈 여자가 있을지 굉장히 마이너스인 자기소개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짝을 찾으려고 나는 솔로 나온 거는 좋은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해야죠. 노력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조금 반대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들이 결혼 마인드가 아직 안 되어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굳이 여기 안 나와도 나는 솔로 안 나와도 장가 갈 사람은 다 간다. 괜찮은 사람이면 특히 괜찮은 남자들은 여자들이 알고 금방 채갑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변에 한번 아실 거예요. 여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주변에서 걸러진 인물일 확률이 크고 소개팅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연상에 만나본 적이 없고 동갑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도 좀 이해는 돼요. 왜냐면 나이가 39이야. 근데 이게 여자를 만날 거면 여자 나이대가 이제 40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뭐 출산에 대한 거 그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이가 많은데 위로 연상을 만난다는 그런 마인드는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자기보다 동갑이거나 연하를 이제 만나려는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이게 나이가 어렸을 때는 연상을 보죠. 20살 때는 대학교 들어가면 다 선배예요. 그러니까 연상을 볼 나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만약에 39세라면 40대를 만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동갑이나 연하남이 연상녀를 그렇게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여자가 나보다 나이가 더 많다? 나이가 든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번 노래 부르셨는데 노래 부르지 마세요. 이거 제작진이 준비하라고 시키나?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 쌓이지게 보는 사람이 불편하다.
그리고 자기소개 후에는 현숙님한테 관심이 생기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빵표를 받으셨는데, 빵표 받은 분이 3분 계세요. 자기소개 후에 그 현숙님이 아무래도 이 상대적인 거잖아요. 나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다. 90년생이 지금 나이가 35인데 인기 있을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여성 출연자분들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숙님한테 관심이 확 쏠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무시할 수 없다. 나눗솔로 보면서 그런 걸 배울 수 있죠. 아, 결혼 시장에서는 나이가 정말 특히 여자 나이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낄 수 있고, 남성분들은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나이보다 뭐 직업 다 좋아요. 직업도 다 돈 잘 버는 것 같고 멀쩡한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여자를 만날 배우자로서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호님 보면, 영호님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좀 생각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나이가 88년생, 37살, 서울 사시고 변호사시다. 그러니까 자기소개 시작부터 해야 할 일이 먼저고 하고 싶은 일이 다음이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까지 사셨는데, 어렸을 때는 내가 이제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또 주변에서 칭찬도 해주고, 근데 대학 가고 사회 나와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7급 공무원 생활하다가 지인의 권유로 그 로스쿨을 나와서 30살에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지금 됐다, 이렇게 자기소개 하셨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목표 지향적으로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놓쳤대요. 그래서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좀 연애도 많이 해보고 이런 걸 많이 배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러니까 되게 소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트를 잘 못한다, 나는.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한 게 나아요, 차라리. 자기가 서툴면. 왜냐면 이 사람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그걸 감안하고 이 사람을 대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형은, 이제 코가 이쁜 여자, 그리고 말을 잘하고, 센스가 있고, 총명한 여자를 선호한다. 그리고 이제 나이는 동갑 이하만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 동갑 얘기 듣고 옥수님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옥수님이 1살 연상이에요. 38인데, 그거는 여성분들이 감안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남자들은, 그 출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물론, 얼굴이 동안인 것도 좋지만,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연상을 바라보는 거는 쉽지 않다. 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영호님한테 이제, 그, 관심이 있으셨는데, 나이 이야기 듣고 이제 관심이 사라졌는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현숙님이 질문하셨는데, 여자친구가 주 7일 만나자고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너무 좋다, 주 7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호님이 마인드도 굉장히 괜찮다, 그러니까 노력하려는 마인드가 보여졌어요. 정말 결혼하려고, 여자를 만나려고, 자기가 배우려고 하고 약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 후에 남자들끼리 대화에서는 내가 이제 여자 만날 조건을 3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지역, 서울에 사는지, 그러니까 롱디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편집된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나이, 동갑 이하, 연하 만나고 싶고, 3번째는 종교, 무교인 사람, 이렇게 3개의 조건이 있었는데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현숙님밖에 없다. 그래서 현숙님한테 거의 직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인상 선택도 현숙님 하셨고, 근데 자기가 이제 현숙님한테 관심이 있는 거를 광수님한테밖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광수님은 다른 옥수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숙님한테 지금 관심 있는 분이 영수님, 그다음에 영호님, 영철님인데, 이 3파전이라고 경쟁 의식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숙에게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 이제 공식화되고, 또 이게 경쟁 구도가 싫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자기 자신이 좀 부족한 못난이였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좀 자신감이 없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뭐 과거 경험상 뭐 이런 일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이 첫인상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4표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챙겨주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굉장히 진솔하고 착한 느낌이 있습니다. 영호님이 직업도 좋고 변호사고, 근데 좀 고집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고집이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좋게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조금 이렇게 웃을 때 순해 보이고,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졌고. 그리고 마지막은 영식님인데, 영식님도 88년생, 37살, 그리고 거주는 창원, 과천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창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과천 오고. 그러니까 직업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니신다는 임원이
임원이라고 하셨는데 참 이분이 굉장히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1화에서부터 느끼해서 비호감이었는데 굉장히 허세가 좀 있다. 일단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팔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일단 외모적으로는, 그러니까 외모는 괜찮게 생겼는데 일단 피지컬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만한 피지컬은 아니고, 그리고 그냥 느끼해요. 느끼한 부분에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옷 입는 스타일이 약간 스티브 잡스를 좀 따라한 거 아닌가. 올백머리 하고 안경 쓰고. 근데 자기소개 부분에서 좀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부분은, 이 서울대 영문과로 나오고 삼성전자 재직하다가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회사 뭐 임원으로 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회사 자랑을 막 엄청 했어요. 매출액이 3천억이다. 처음에 이게 이제 예고편에 나와서 본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니, 본인 회사면 또 몰라. 본인이 오너였으면 이렇게 자랑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뭐 회사 매출액을 도대체 왜 알려주는지 의미 없거든요. 회사 규모가 큰지 안 큰지 굳이 뭐 알려고 합니까? 그리고 구매 비용이 뭐 1,500억 정도 자기가 다룬다. 그러니까 이런 소개 자체가 굉장히 좀 허세 있어 보이고 사짜 느낌이 좀 났어요. 그래서 별로였고, 그냥 자기 회사 소개할 때는 그냥 직책, 업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정도만 딱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밝히는 거는 조금 과장을 한다라던가, 있는 척, 또 부풀리던가, 그렇기 때문에 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나가는 거를 자랑을 하려면은 나 재산 얼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지금 요즘에는. 아니면 뭐 집이 몇 채다, 걱정 없으니까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이게 조금 좀 뭐라 그래, 좀 뺀질 같은 느낌이 좀 나거든요. 영식님이 참 이게 이런 모습이 그냥 별로였고 이제 허세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일은 창원에서 하고 본가는 과천이라서 주말마다 올라온다. 그래서 롱디 가능하고, 뭐 아역 배우 출신 이런 거는 방송 분량에 왜 내보낸지 이해 안 되고, 그 자녀 계획이 있답니다. 자녀가 낳고 싶다. 그리고 나는 솔로 치는 이유는 마지막 로맨스를 찾고 싶어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분 커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허세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분이 과연 있을지. 어렸을 때는 이제 돈 잘 보고 돈 잘 쓰면 멋있어 보일 수 있는데, 나이가 지금 이분보다 연하는 이제 현숙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좀 느끼하고 허세 있고 좀 비호감이에요, 사람이. 좀 자기 멋에 사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별로다. 근데 성격도 별론 것 같아요. 좀 자기 자신을 좀 과하게 평가를 하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좀 꼴불견이다. 그리고 이분은 영숙님한테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그 동갑이었거든요, 영숙님이. 88년생이어서. 그래서 자기소개 이후에 선택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 다음 주에는 여성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남성분들이 선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독정식을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 보고, 리뷰를 또 해보겠고, 세 분 중에서는 그래도 영훈님이 제일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